예. 이 세간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이 대학생의 고별식과 발인식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는데요. 잠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가 우리 부부에게 왔다간 기간이 너무 짧은데 그 짧은 기간도 참 많은 걸 주었고 우리에게 인생이 살아갈 만한 것임을 알려주었어. 행복이란 게 뭔지를 느끼게 해줬지. 언젠가 다시 만난다거나 생각하니까 이제 너를 먼저 보내주는 것 같아. 우리는 선물로 들어온 너를 영원히 함께할 거고 너를 늘 그리워할 거고 늘 생각할 거야.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예. 일단 장혜철 변호사님, 일단 너는 하늘이 준 선물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사실은 이 아버지와 아들 부자관계 서먹서먹한 가정도 꽤 많을 텐데 이 실종되어서 사망된 이 손모군과 이 아버님의 관계는 상당히 살가웠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아들과 주고받았던 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다정한 이모티콘도 써가면서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의 마음 얼마나 더 아플지 감히 상상이 안 되고요. 부검 후 이 아들의 뺨을 비볐다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하셨고 지금 사는 곳에서 이사가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아들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남겨두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아기 낳는 것도 보고 싶었는데 참 아쉽다고 하면서 울먹이셨는데 이분의 마음을 어떻게 짐작하겠습니까? 다만 남은 건 아직까지 뭔가 단정할 수 없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들, 수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없도록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주는 것, 그게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이분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오늘 그 고별식과 발인을 좀 보니까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본인 블로그에 친구들이 손모군이 좋아하던 게임 캐릭터와 피규어 등을 선물했다. 그래서 뭐 아들이 잘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아버지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친구들이 게임 캐릭터를 이제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다고 선물했는데 난 아버지로서 그것도 몰랐다. 내 아들이 그런 게임 캐릭터 좋아하는지 좀 더 대화를 많이 할 걸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잘 살았구나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친구들이 그 고인한테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생전에 나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걸 보니까 내 아들이 잘 살았구나 그렇게 지금 뿌듯한 마음을 느끼신다고 하는 건데 예. 그러면서 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그 장례식 하면서도 그 아버지도 오열하시고 어머니도 오열하시고 유가족들 다 눈물바다 대고 그리고 친구들도 추도사를 했는데 다 눈물 훔치면서 그렇게 그 추도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잘 살았구나라는 말. 네, 이성훈 변호사님, 지금 동문들의 추모 물결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유명 로펌을 선임하자 이렇게 해서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동문들도 좀 발벗고 나섰다라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동문들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망 경위가 밝혀져야지 떠나보낸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까지 모아주자라고 하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수사는 계속 될 것이고 또 올해 이번 달 중순 정도 되면 부검 감정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사안은 좀 실체돼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오늘 장례식장 혹은 이 발인식에서 또 다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원래 나도 함께 마시기로 했는데 피곤해서 안 간 게 아직도 후회된다. 참 고마운 친구였다. 약속했다 못 만난 다른 동기의 이런 인터뷰 내용까지 드러났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정황은 없기 때문에요. 루머에 가까운 억측과 비판은 분명히 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인을 밝혀달라는 여론은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까지 증거 찾기에 나섰습니다. 정황적인 증거는 많은데 물적 증거가 너무 없다 보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뭐 증거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을 판인데. 제가 알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새벽 3시 반과 4시 반 사이에 한강에 들어갔는지 제가 확신하는 거는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 모든 면에 있어서. 뭐 일단은 가족 중심으로 계속 의혹 제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여기 보니까 제보와 수색까지 나섰다.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제보를 당부하고 공고문까지 같이 시민들도 지금 같이 정황 찾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 그 블랙박스 그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공고문이 붙었다는 거예요. 현관뿐만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도 공고문이 다 붙었다고 하는데 그게 유가족이 가서 붙인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스스로 그런 공고문을 만들어가지고 붙였다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이 또 제보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안타까움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가 아직까지 유의미한 제보, 그런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게 정말 지금 좀 아쉬운 대목인데, 그 당시에 사건이 있던 날 밤에 한강공원 그채 가셨던 분들이 혹시 내가 뭐 본 게 있나? 아니면 블랙박스에 뭐가 찍힌 게 있나?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서 맞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짧게 하나 더요. 어제 발견됐던 빨간 휴대전화는 이번 사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어제 다시 알려졌는데, 휴대전화 찾기에는 경찰도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휴대전화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사망 경위 관련해서 유일한 게 같이 있었던 게 A씨지 않습니까? 근데 그 A씨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손 씨의 핸드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손 씨에 대한 핸드폰을 지금 포렌식하고 있는데, 그럼 A 씨의 핸드폰은 어디 갔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A 씨에 대한 핸드폰을 찾는다라면 어떤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유의미한 뭔가 이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정말 어렵게 핸드폰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손 씨의 핸드폰이 아닌 거잖아요. A 씨의 핸드폰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 핸드폰이 좀 안타까웠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찾기 위해서 계속 지금 찾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루머에 가까운 억측은 자제해야 되니까요. 일단 오늘 있었던 연결식과 사실관계, 팩트체크까지 저희가 이 소식 만나봤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인데, 첫 번째 댓글 같이 볼까요? 대학 안 가면 세계 여행비 지원한다고, 그럼 갔다 와서 대학 가면 그 돈 회수하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대학 안 간 청년 여행비 지원 대찬성이다. 청년에 대한 투자가 곧 미래 위한 투자다. 이재명 지사의 이 파격 제안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30평도 안 되는 집이었다는데 저 도자기들은 다 머리에 이고 살았냐. 박준영 후보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 말씀하셨고요. 네. 인사청문회 의원들도 한번 파보자. 장관 후보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을까.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로 따져 물을 자격 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 볼까요? 신세기 문익점 나셨네. 누가 속냐 국민을 바보라 하네. 도자기 밀수 의혹 여전히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